그리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5년도에 어떠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번 작품을 만들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와 아들 간에는 역시 이제 좀 부끄럽다 보니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과거 얘기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는 합니다. 좀 젊은 세대의 퀴어 이야기들은 좀 영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이전 세대의 재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이제 이영 감독님 불온한 당신이나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홈그라운드 권아랑 감독님 작품 같은 것들에서 조금 전 세대의 이야기들을 좀 접하기도 했고 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좀 만드는 작업을 이번에 좀 녹여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마씨 바지씨라고 불렸던 그 세대의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여기서 사진이 그 럭키 아파트에서 좀 주요한 모티브로 나오는데 그 정혜아 선배님이랑 전소연 선배님이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되게 프리프로덕션에 이제 하루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걸 같이 하루 종일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인 연기를 몰입하시면서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영화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그런 선우 역시 어떤 관계를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속상하면서도 필요한 여정 과정인 것이 속상하면서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글을 읽었을 때도 희서 캐릭터는 그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되게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일단은 30대의 여성이고 좀 여성으로서 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제약회사 안에서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어떤 큰 딸로서 뭔가 사실 잘하고 싶은 역할들이 있는데 약간 버겁기도 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같은 30대 여성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참 이 현실 안에서 두 발을 지탱하고 참 내 몫을 하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쪽에서도 더 이제 많이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영화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조용히 살면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올해도 뭐 퀴어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도 서울 광장에서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조용히 살면 괜찮은 건가? 이 사람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보이는데 저기에? 이 영상이就在这里。我想问现场，有人要挑战的举手。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걸어보고 싶은 분 계세요? 현장에 계신 분 중에 다른 분 와, 여기 있어요? 있어요? 걸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跟现场的观众说，下一次有机会再来 죄송해요. 泉州，我们再来比赛一次。 시상식하러 딴 데를 이동해. 다음에 전주 오면 그때 다시 할게요. 네, 좋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저희 이동해야 돼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한번만 주세요. 그 영화는 2022년 10월에 옆에 이제 아버님께서 10주기에 맞춰서 아버님이 촬영하신 기록물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록물들을 영화할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이 세월호 특별전 이번에 하는 전체 총괄 PD이신 이제 김일란 감독님하고 의논을 좀 하고 계셨던 중에 10월쯤에 연락을 주셔서 이 작업을 이제 기록물로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추리신 결과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약 7테라가 좀 넘는 분량을 저한테 주셨고 그다음에 미디어 활동했던 미디어 문무님 저희 이제 4.16 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영상들 한 4테라 좀 넘는 분량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그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어느 정도 분량인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한 50테라 정도 되는 분량을 이제 기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셔서 7테라를 주셨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가 쉽게 말하면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하고 붙을 수 있는 힘이 때로는 그 카메라가 정치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힘들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2014년 8월 8일 관측을 하면서 국회 현장에서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당 야당 떠나서 카메라가 국회 차에 내려서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카메라를 언론들이 들이대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빵긋빵긋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거기 애들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탄핵된 박근혜 와가지고 그 지금 부산시장 하고 있는 박정준 씨가 싱글벙글 해가지고 가시는 장면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싸워서 꼭 이기자고 하는 그런 바람의 세월 세월호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돌연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그런 참사에 의해서 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그런 권력층의 정치권의 정부의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부재된 국가, 작동하지 않는 정부.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어떤 그런 특별한 조항이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 죽음에 대한 그 진실 하나만을 달려오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걸 현장에서 다들 목격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하게 됐고, 제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대니까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들을 때 여러분들 제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참 그렇게 해서 싸우려고, 투쟁하려고, 우리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그냥 엄마 아빠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이 우리 헌재 감독님 손에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늘 전주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영화의 이제 첫 부분에 보시면 이제 벚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장면 연출을 한 재현한 장면이고, 그 뒤에 탄핵 가결됐던 12월 9일 날 2010년 12월 9일 날에 가결됐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장면은 첫 장면은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슬픈 장면으로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탄핵 장면은 이제 아버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려고 찍은 건 절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기록을 남기려고 찍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싸워보고자 했던 촬영본들이 기록이 된 것이죠. 가장 거기에 대한 적합한 말은 세월호가 인양이 되어서 목포 신항에 거치되었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월호는 무엇보다 참사에 누구나 100%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자체가. 그래서 잘 담아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찍어놓기도 하고 진실 규명을 해서 부분들을 잘 촬영을 해놔야 되겠다. 그렇다면 전문가 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 박종필 감독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박종필 감독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친근하니까, 종필아, 세월호 올라온다. 기록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 종필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우리 이 자리도 좀 와 계신데 우리 안창주 감독님, 오지수 감독님 이렇게 해서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 조를 꾸려가지고 좀 작전을 세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헬수가 보나마나 방해를 할 거니 내가 의도적으로 오히려 싸울 거다. 너는 아버지를 말리지 말고 그 싸움 틈을 이용해서 못 찍게 하는 구석들만 네가 찾아서 찍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일종의 교육 아닌 교육을 작전을 짜고 그렇게 많은 세월호 하나만 가지고 내부 외부를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용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꼭 세월호뿐만 아니고 동거차도에서 지켜볼 때 또한 센체나우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아주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지휘선에서 또 대륙호가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들을 날밤을 새면서 지켜봤던 그런 기록들, 사실 1시간 4분 안에 그 많은 것을 담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생존자 아이들이 잠깐 영화에 나오지만 거기 말고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제 집에도 형제 자매가 우리 아이가 4명이나 아직 더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각자가 반응하는 트라우마는 다 틀립니다.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하게도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전지에 오셔서 이걸 다시 보시고자 들어오신 분이 계시길래 제가 바깥에서 아까 마음으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는 N차 관람이 아니고 두 번을 보면 처음에 못 봤던 것이 분명히 보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감독인 제가 이 영화를 다 소화할 때는 세 번을 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소화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를 제가 세 번째 봤을 때 이 영화에서 내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비디오적이고 두 번째는 귀로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화가 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못 들으셨으면 다음에라도 한번 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반드시 그 소리는 제가 들었고 그래서 싫었습니다. 언론들이 쓰는 장면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단 한 사람 누구한테 부탁한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촬영할 때 내가 다 조건 달았어요. 당신들 촬영하는 거 좋은데 저작권은 내한테 있다. 하기 싫으면 찍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50테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촬영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관공서든 해경청, 서해청, 뭐 해수부 이런 것들 다 돌아다니고 녹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화면에 보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교실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안인데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복도에서 그냥 정지했고 그거 화면들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1차 부모님들한테 먼저 허락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껴서 저는 정말 그대로 다 살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그게 다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인 본인분들은 이제 좀 싸움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불편하셨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차이점들은 조그만 차이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꼭 담았었으면 했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요. 각별히 좀 아쉬운 건 영화에서 보면 잠깐 처음에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시신 보관소라고 하는 그 하얀 천막 그 처음에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자고 있어요. 아이들 3일째까지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아이들 구조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건져온 겁니다. 절대 구조란 말은 세월호에서 쓰시면 안 되는 금기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구조라는 말은 살아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구조지요. 죽어있는 아이들 둥둥 떠있는 아이들 건져오는 걸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일 동안에는 정말 자고 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혁이 엄마가 이제 4일째부터는 이제 안 나오면 그때는 3일 때까지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 이름이 없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올라갈 때 우리 아이 이름이 없었어요. 3일 지나고 한 4일, 5일 되니까 이제는 내 아이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평목항에서 이제 악쓰는 소리가 더 고열차게, 과열차게 그렇게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좀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도 좀 시골이 고향이나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염하고 이런 거를 좀 잘 봤습니다. 종갓집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인가가 제일 먼저 이렇게 퍼렇게 손끝이나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찍어놨으면 그게
그냥 누구한테 보여줄 영상은 아닙니다. 찍었더라도 아마 영화에는 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 아이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여름에 우리 아이들 뭐 수영장이나 물가에서 놀다 보면 뭐 한 며칠 전에 익사했을 거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아이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성이 15일 만에 만났거든요. 동거차도 어민이 건져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수 팀장이 와서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 부검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딱 이틀째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평범하게 있는데. 그랬더니 날짜 좀 잡읍시다. 어떻게 되는지. 국가수 팀장이 그랬어요. 물에 빠진 CC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름철에 혹시나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날짜 나오고 시간 나오고 그러면 사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사기입니다. 지금 보도가 사기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한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기든지. 그래서 좀 그런 장면을 해놓으면 진실 규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지금 와서 제가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경빈 군이 호흡이 있었을 때 이런 장면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없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가끔씩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가족분들 본인이 어디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시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다 찍었는데 예, 그렇게 보고 괜찮으신 분들 말씀 전화로 드려서 어머님 제가 이런 사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모습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받아보시고 또 둘이 또 같이 부둥켜 울고 그러면 서로의 미안이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좀 많이 아쉽죠.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드려요. 네, 지금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10년을 노숙을 하고 지금 사실 지금도 뭐 노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지나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상처가 되는 말은 특히나 저는 뭐 바깥에서 늘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려니 하고 또 받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말들에 웃음도 제가 지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때도 종종 있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권력기관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그걸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10년을 우리가 지나와서 오늘에 보면 정치권이나 권력 집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뒷걸음질 쳤지만 적어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갖는 데는 어느 국민들보다는 뛰어나시게 기본으로 어떤 교육을 통한 게 아니고 저절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과연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저는 뭐 기하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작게는 리본 하나, 밴드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지만 사실 그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가 이만큼 변화시킨 거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삭발하고 굶어가며 걸어가며 외쳐가며 싸워가며 악다구니 써가며 네, 그렇게 정경들과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특조위조차 정경들한테 장관들이 정경들한테 꼼짝을 못해서 도로바닥에 앉아서 굶어가면서 하는 그런 나라.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이렇게 안전의 변화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어디 가서 내 지인들 적어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나 누구든 관계가 있거든요. 가족도 있고 정말 진솔하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이런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의 타인이 이야기하는데 목소리 죽지 말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그런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에이 저 인간 그렇지. 이것이 좀 더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 지휘를 하는데 이태원 젊은 여성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제까지 세상을 못 나오셨대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하다 핸드폰으로 아마 검색을 하셨겠죠. 바람의 세월이라고. 정말 힘겹게 나오셨는데 영화를 보시고 본인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이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버님 영화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김한태 감독님 영화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금세 많이 흘러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좀 마무리 인사 좀 들으면서 약간 이제 어쨌든 기간 영화를 만드는 또 기간도 그렇고 영화 개봉한 이후에 또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고 계셔서 좀 서로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수도 있겠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말씀 뭐 나눠주셔도 좋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만들면서 세월호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귀하고 아버님만큼은 전혀 안 되죠. 아버님 굉장히 힘드셨던 과정이었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잘 활동을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자책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마음 아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시스템이 엉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들을 해나가는 시간이고 또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세월호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떤 그냥 겉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대가 자녀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단체 관람들 하세요. 그리고 공직에 있으신 분들 특히 회경들은 이거 과업 시간에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주변 분들한테 나만 보지 말고 적어도 진실규명은 못했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사는 국가의 무정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가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지인분들과 함께 좀 손잡고 오는 그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